주식 파파라치 시간으로 넘어오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테마에 우리는 주목해야 될까요? 이분과 함께 이야기 풀어가 볼게요.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가는 종목의 그 힘이 느껴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는 오늘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 어떤 이슈, 어떤 재료에 집중해야 될까요? 오늘 주제 먼저 공개해 주시죠. 네,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굉장히 많은데 지수는 플러스인 코스닥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들으셨죠?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한 수급 쏠림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을 따돌리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기에 타 있었더니만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라고 또 즐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대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조금 소외감을 느끼게 해주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나 허반석의 주식 파파라치, 저는 늘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산업의 방향성, 시장의 성장성이 겸비된 종목들을 따박따박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장 부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장 부품, 사실 자동차 부품이니까 결국은 2차 전지와 연결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포인트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위원님? 지금 보시면 전기 자동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전기 자동차 많아지는 것과 결부해서 자동차 안에 또는 자동차의 여러 가지 기능들에 있어서 전기 전장 부품들이 더 많아지는 시장입니다. 전기차 시장은 2020년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시장 성장률이 약 22%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전장 부품, 전기 자동차 또는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전기 부품 관련된 시장의 규모는 2020년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50% 이상의 성장률, 그리고 부품 쪽에서 14% 이상의 성장률이 보여질 전망입니다. 전체 자동차 내에서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이제는 전기 자동차의 비중이 점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전기 부품도 많아지고 있고, 특별히 전장 부품이라고 해서 이제는 자동차 창문을 손으로 돌려서 내리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렇듯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전기 부품, 모터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대부분의 것들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을 보고, 산업의 방향성을 보고 시장의 성장성을 본다면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부품들이 디지털화되고 있다. 차량용 반도체, 카메라, 센서, 통신 장비나 디스플레이, 전기 모터, MLCC 파워 인덕터, 이런 것들을 본다면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대부분 전기 부품화되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이제 2023년도 되면요, 여러 가지 전기 부품들 쪽에 있어서 스마트폰 부품 시장의 규모보다 전장 부품 시장의 규모가 커진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다음 패러다임을 준비할 전장 부품에 대한 투자를 하나하나 해 나갈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분화해서 좀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 배터리 투자한다라고 해도 정말 세부적으로 양극재냐, 음극재냐, 전해질이냐 이렇게 나눠지면서 포인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세분화해서 포인트 정리해보는 거 필요할 것 같아요. 전장 부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세분화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전장 부품은 준비된 화면을 같이 보시면 이해가 조금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파워 트레인이라고 한다면 배터리를 제외하고서 구동에 대한 부분이겠죠. 파워. 그러면 모터가 가장 먼저 들어갈 거고요. 모터에 전류를 공급할 때 쓰이는 인버터, 컨버터 관련된 거 들어가고요. 그리고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 시스템이나 BMS,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나, 그리고 자동차의 열을 관리하는 열 교환기까지 파워트레인, 구동 측에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는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해서 AVN이라고 통칭을 해보면요, 여기에는 모니터가 들어가야 되겠죠. 디스플레이. 그리고 그 모니터 안에서 어떤 것을 출력해 줄지에 대한 부분들, 고화질 지도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오디오 하면 스피커 부분들 되겠죠. 고음질 스피커. 그리고 오버 디 에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자동차의 기능들을 이제는 무선으로 업데이트 시켜주고 활성화 시켜주기도 하고,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후륜, 자동차의 뒷바퀴가 조향될 수 있는 기능들이 이미 자동차가 만들어질 때 다 탑재되어 있는데, 구독 결제를 하면 뒷바퀴도 조향이 되게끔 우리가 풀어줄게, 활성화해줄게, 너는 돈을 내고 이것을 사용해 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통신에 대한 부분들도 높아지고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자율주행이 대세고, 자율주행이 되면 나도 자동차를 혼자 타고 다닐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자율주행에 꼭 필요한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그리고 V2X, 그리고 DCU까지도 본다면 여러 가지 자동차의 전장 부품들, 하지만 아직까지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은 부분입니다. 자율주행이 완성형에 다다랐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시스템들도 보면 이제부터는 뒷자리에 거의 영화관급의 자동차 안에 대부분의 가로의 크기를 차지하고 있는 디스플레이가 천장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있으니까요. 전장 부품은 아직까지 첫 발자국을 떼고 달리기 직전이다라고 이해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성장성이 충분하다라는 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이게 궁금해요. 세분화해서 저희 화면을 통해서도 만나봤지만 정말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놓여 있더라고요. 모두 다 상장사들인지 여기에서 저희가 특징주를 좀 골라서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아이디어가 좀 더 쉽게 잡힐 것 같아요. 섹터별 관심 종목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네, 파워트레인 쪽으로 한다면 지금 굉장히 많이 어제도 그저께도 이렇게 같이 이야기가 나왔었던 삼성전기죠. MLCC 파워 인덕터 한다면 삼성전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기업 언제 갈까? 제가 12만 원에 작전 리포트에서 지난해 말씀을 드렸더니만 삼성전기 너나 사라 라는 댓글이 나왔다라는 이야기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삼성전기 같은 것도 예전에는 전기, 스마트폰, IT 기계 부품 향의 매출 비중이 높았다가 주가 하락 시기에 그런 라인들을 모두 다 전환시키면서 전장 부품으로의 매출 비중을 높여가려는 준비가 끝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가면 삼성전기도 간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마침 잘 반등이 나오고 다시 쉬어가는 흐름들 나오고 있는데요. 보유자분들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쪽에서는 고화질 지도 한다면 현대 오토에버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LG 이노텍이나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LG 전자, 그리고 삼성의 하만 같은 것들이 이제는 스피커 대부분의 고화질, 그 다음에 고품질의 스피커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는데요. AVN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는 하만입니다. 10% 중반대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기업은 LG 디스플레이 10% 초반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텔레메스틱, 이제 통신이죠. 통신 쪽에서의 생산 기업 중 5G 기반으로 해서 통신을 잘 하고 있는 회사, 그리고 통신 규격에 맞춘 곳은 LG전자와 독일의 컨티넨탈 두 곳 정도가 있기 때문에 LG전자와 LG마그나, LG디스플레이 등 전장 부품 한다면 LG그룹주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분화할수록 곳곳에서 우리가 투자할 만한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완성형이 아니고 이제 막 달리기 시작했는데 기술 지배력이 높은 기업들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막 시동을 걸고 있는 종목, 그런데 낮은 위치에서 모멘텀이 충분한 종목 여러 가지 요건들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 핵심 종목은 장 마감 이후에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장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탄력 계속 강화되는 구간에서 마침표 찍힐 것 같습니다. 913선에서 마감 대기하고 있는데요. 지수와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에 드릴게요. 일단 오늘장 이렇게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이 막판의 탄력을 한 번 더 강화해 나가는 패턴이 오늘장 보였는데요. 양대 시장 가운데 코스닥에 오늘 눈여겨보신 분들 상당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한 종목군의 그룹사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나 뜨거울 때, 주가가 화답할 때 지수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오늘 하루 종일 보셨을 것 같은데요. 에코프로 그룹주의 중심으로 해서 강한 상승세가 확인이 됐고요. 포스코 그룹주의 강세 또한 여기에 동참하는 모습, 오늘 2차 던지 핵심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어떠한 포인트들 얻어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수 마침표 어떻게 찍혔는지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러나 2600선 깨지 않은 구간에서의 저점도 만들어졌고요. 오늘 0.4%가량의 하락폭으로 오늘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무려 1.7%나 올랐습니다. 이렇게 상승폭을 보면 정말 많은 종목이 올랐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300여 개 종목만이 플러스고요. 1,100개가 넘는 종목이 하락이었습니다. 1,000개가 넘는 종목이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렇게 전체 지수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났다니 얼마만큼 시총 상위주들의 강한 흐름이 나타났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잠시 후 종목 보면서 그 흐름 패턴들 한 번 더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수급 이어서 볼게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의 동반 팔자세 나왔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2천억 원가량 12시 넘어가면서 크게 매도의 그 틀은 더 커지진 않았다는 점 특징이고요. 기관 오늘 전부 팔았습니다. 대다수의 업종군에 대해서 매도 의견 오후부터 계속 끊임없이 지켜왔다는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 그나마 IT 업종에 대해서는 매수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외국인이 샀습니다. 대량 매수를 한 쪽이 외국인입니다. 5천억 원 가깝게 매수 우위 포지션이 오늘 나왔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기관은 오늘 매도 쪽으로 기운 모습이었습니다. 개인 동반해서 매도 쪽으로 가세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현선물 모두에서 외국인 쪽에서 포지션이 강하게 매수를 찍히는 쪽은 바로 이 코스닥 여기뿐이라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선물 쪽에서도 10,000계약 넘는 매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챙겨보시죠. 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오늘 변동성이 있긴 했습니다만 1,260원 선에 마무리가 됩니다. 6원가량 떨어지는 모습 보였고요. 위안화 약세에 크게 동조하지 않는 패턴 나오면서 앞으로 나오는 이슈에 더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여전히 100 하회하고 있는 구간이라는 점 같이 덧붙여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어느새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자, 머니맵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움직임도 점검을 해보시죠. 오늘 일단 오후장에 움직임이 좀 컸던 종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톱 가운데 삼성전자 보도록 할게요. 초반에 좀 조용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막판에 저점을 낮추는 패턴이 오늘 확인이 됐습니다. 1.77%까지 하락폭을 키우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외국인 기관 동반해서 매도폭을 키우는 모습이 오후장에 나왔습니다. 그나마 수급적으로 하단이 지탱이 됐던 하이닉스는 빨간불로 0.5% 정도 플러스로 마무리가 됐지만 삼성전자에 대해서 수급적으로 오늘 차가운 시선 특히 오후장에 가속화됐다는 부분 체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여기 히어로 종목 가득합니다. 바로 2차 전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의 훈풍으로 2차 전지 전체 섹터의 흐름이 비교적 좋았습니다. 빨간불 여기에만 가득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일단 오늘 이 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가 11% 넘게 올랐고요. 황제주로 등극했습니다. 100만 원 터치 나왔지만 안차근하면서 마무리되진 않았는데요. 오늘 110만 원 선 위에서의 흐름까지 견지가 되면서 진짜 황제의 등극이란 헤드라인 오늘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16년여 만에 황제주가 코스닥에서 나왔다는 부분 챙겨보시고요. 오후장에 특히 더 에코프로보다 상승폭을 키웠던 종목 에코프로 BM 16%까지 오름세가 나타났다는 부분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극재가 끌고 가면서 그동안 소외됐던 LNF도 살짝 오름세, 응급재 쪽도 함께 반응이 나왔고요. 오늘 잠정 실적 발표한 포스코 홀딩스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포스코 그룹주의 탄력 또한 강하게 나타났다는 점 특징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반면에 오늘 차익 실현 매물 토해낸 쪽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번 주 자동차가 상당히 부진합니다. 현대모비스가 2%나 빠지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 쪽에 반짝 올랐던 대형 건설사도 오늘 다시 한번 고개가 꺾입니다. 대표적으로 현대건설이 4% 가깝게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원전은 물론이고 항공여행 쪽도 오늘 일제히 부진한 흐름을 연출했다는 점도 특징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2차 전지의 날이었고요. 2차 전지 주도주, 핵심주의 날이 바로 오늘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시장의 오른 종목의 수는 많지 않은 오늘 이렇게 지수의 흐름이 나왔을 때 시장에 대한 뷰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위원님의 분석 바로 들려주세요. 네, 시장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여전히 지금은 강세장 후반부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해 10월 저점에서는 약세장 초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세장은 거의 종지부를 찍으러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로 지금은 강세장 후반부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강세장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이고, 강세장이 약 15개월에서 약 31개월 동안 진행된 통계의 수치를 보았을 때 지난해 10월 1일 저점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많이 남았으면 몇 개월 정도 남았을까? 6개월 이상? 연말 그 이상까지도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긍정의 뷰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냐?
거래량을 동반한 외국인들의 규모 있는 매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래도 외국인들이 하는 대로 가는 대로 보는 대로 동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차트의 흐름을 보면 코스피 저점 추세선을 제가 그어 놓았습니다. 10월 1일 저점에서부터 저점대 구간마다 지지와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추세 고점까지 올라가는 기간 동안 단숨에 추세 고점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중간중간 쉬었다가 올라갔던 흐름들이 곳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5거래일 연속, 4거래일 연속 상승 이후에 잠시 쉬어가는 흐름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외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사실 선물 강하게 매도할 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면 풋옵션에서 외국인들이 4거래일 팔고 있습니다. 하방 포지션에 대한 청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선물을 강하게 매도하면서 시장을 압박하는 모습인데요. 규모 있는 매도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서 나왔느냐, 거래량이 이전 거래량보다 커지면서 외국인들의 강한 매도가 나왔느냐, 이 부분 꼭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하지만 오늘 콜옵션에 있어서는 외국인들이 매수 전환을 하는 흐름들 나왔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3박자 수급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스트롱 롱 포지션이고요. 저점을 높여가는 추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긴 호흡으로 펀더멘털, 실적에 기반한 종목들 단단히 붙잡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좋다, 괜찮다, 그 뷰 유지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저희 마감 전에 전장 부품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한 종목 꼽아서 전략 들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눈여겨보실까요?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은 삼성 하만의 고급 오디오를 제작할 때 OEM, ODM 납품을 하고 있는 아남전자입니다. 삼성의 하만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반도체 연합의 신규 회원으로 가입을 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최근 혼합 현실 기반의 소프트웨어 기업인 스타트업 아포스테라를 인수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명차라고 불리고 있는 페라리에도 파트너사에 선정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만이 흥할수록 아남전자도 흥할 수 있다라는 말씀 함께 드리고 싶은데요. 아남전자의 기술적 분석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100원 언저리에서는 지금과 같이 따박따박 지지가 나오는 흐름들이 보여집니다. 그럼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2,100원을 하회했을 때는 꼬박꼬박 반등에 대한 시도가 조금 나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되돌림 자리가 어디서 나오는가 보았더니 2,500원 돌파를 했을 때 되돌림이 그 위에서는 나오더라 라는 흐름들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올해 초반 저점에서부터 추세선을 한번 이렇게 그어본다면 이러한 추세선이 그어질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이후에 2개월, 3개월 뒤에 추세가 더 만들어진다면 이 저점에 대한 지지가 이루어졌구나 라는 모습들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61선과 121선 언저리가 2,100원 아래에서 레이트되고 있고 최근에 본다면 거래량을 동반해서 윗꼬리를 살짝 비춰준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부분들은 오히려 매집의 가능성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 수급의 흐름 속에서 기관이나 개인, 외국인 중에 누가 더 많이 매집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 직접 확인을 해보시되 그 수급이 외국인이라고 한다면 아남전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같이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지지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봤는데 구체적으로 숫자로 딱 이야기해 주세요. 어느 정도에 가져가서 어디까지 숫자로 가져가면 될까요? 네, 대부분 내일 시초가로 편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2,100원 아래에서는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400원 먼저 말씀드리고요. 2,400원의 돌파와 지지가 나올 경우에는 2,500원 윗골이 나왔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2,570원까지도 보여지니까요. 1차적으로 2,400원까지의 돌파는 한번 기다려보자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짧을 수도 있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목표가 1차 목표가였군요. 추가적으로 저희 AS 받아보면서 이 종목도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남전자 이야기해봤고요. 오늘은 AS를 못 갈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서 코너와 프로그램 전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대응하느라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코너 함께해 주신 호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는 내일 또 열심히 준비해서 오후장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